안녕하십니까. 아이작 전기연구소입니다. 오늘 전기기능사 필기 또는 전기산업기사 기사에 필요하는 이론인 키르요프의 제2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자로는 키르요프의 전압 볼테이지 로우의 약자로서 우리가 KVL이라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2법칙이 성립이 되려면 폐회로란 말을 반드시 알으셔야 됩니다. 회로가 닫혔다. 전류가 흘러갈 수 있도록 회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루프라고도 얘기 많이 하는데 일단 기능사 수준에서는 그냥 폐회로 그리고 이제 산업기사라든지 루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폐회로 내에서 기전력의 합은 그 폐회로의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압강의 합과 같다. 이 말이 바로 이제 이렇게 공식화 시킨 겁니다. 시그마죠. 합이란 뜻이죠.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화의 합은 같다. 저는 이제 이 공식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게 좀 편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 폐회로에서 한 방향을 일주할 때 전압 상승의 대수합은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이거는 식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주셨을 때에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까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방정식 관계를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기전력의 합과 전압과의 합과 같다라는 식으로 설명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전력은 공급자에 해당되는 거고, E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일렉트로모티브 포스의 약자로서 E를 쓰는 거고, 전압 강화는 이제 주로 저항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오음의 법칙을 통해서 V는 IR, 그리고 전기를 쓴다는 입장에서 소비자, 공급자, 소비자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 수 있을 거고요. 오늘 세 문제를 풀어볼 건데 기능사 두 문제 그리고 기사 수준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키르요프의 제2법칙을 공부하실 때는 기전력이라는 개념과 전압 강화란 말을 반드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전력은 한자로는 일어날 기, 번개 전, 힘력, 그래서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배터리 같은 전원에 의해 생성되는 전이차, 공급자라고 되어 있는데 기전력, 소스가 된다는 얘기죠. 회로에서는 직류전원 또는 교류전원, 발전기 뭐 이런 것들이 기전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압 강화는 영어로 볼테이지 드랍, 떨어진다는 얘기죠. 드랍, 포텐셜 드랍. 전원에서 공급된 전압에 의해 전류가 이동하면서 회로의 저항, 직류 같은 경우 저항이고, 또는 임피던스, 교류에서는 임피던스에 의한 손실된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전압 강화는 일단은 소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로 회로 전체에서는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는 반대가 된다. 그래서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세워보면은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라는 걸로 결국은 결론이 납니다.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식을 가지고 풀어보면은 수식이 좀 복잡한 것도 풀 수가 있습니다. 전원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를 능동소자라고 한다. 전원, 우리가 전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직류전원 그리고 교류전원. 수동소자는 전원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소자로서 RLC, 저항, 코일, 콘덴서가 되겠죠. 근데 오늘 주로 저항 가지고 문제를 풀겠죠. 그래서 능동소자 전원 같은 경우에 플러스 극으로 전류가 튀어나오면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수동소자는 플러스 쪽으로 전류가 들어가면 V, V는 IR이 되는 거죠. 이게 부호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걸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했을 때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2를 플러스 2로 잡는다는 얘기죠. 합산할 때, 기전력을 합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소자에 나가는 쪽이 플러스면 플러스 2로 잡고 능동소자에서 나가는 쪽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잘 보시고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했을 때 기전력 쪽에 부호를 잡을 때 이게 기준이 플러스면은 이 반대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그리고 전압 강화는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혼동할 필요는 없는데 시험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청색은 주어진 거고 이 빨간색 방향은 문제 푸는 사람이 방향을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지 마시고 전압 강화이기 때문에
회로에 표시되어 있는 전류와 내가 정한 전류의 방향 같으면 플러스를 잡으시고, 회로에 나와 있는 전류의 방향과 내가 결정한 전류의 방향이 다르면 마이너스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 플러스, 전류의 방향이 다르면 마이너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전력끼리 합하고 전압광합까지 합쳐야 되기 때문에 이 부호가 결국은 혼선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호를 어떤 경우에 플러스인지 어떤 경우에 마이너스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혼선이 오는 것은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르호프의 법칙은 기전력의 합과 전압광의 합인데, 기전력은 어디 있어요? 이온하고 V2가 있죠. 전압광화가 발생되는 부분은 어디 있어요? R1, R2, R3, R4가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이제 폐로의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나와 있어요. 여기를 I2라고 하고 I1이라고 하고 I3라고 I4라고 하고, 다행히 폐루프에 여기 흐르는 전류 방향을 갖게 되기 때문에 혼선이 없습니다. 그럼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폐회로에서 전류의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폐회로에서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지금 가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방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폐회로 1이란 얘기죠. 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한 가지 가지고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 방향, 시계 방향으로 흔들어 가정했을 때 기전력의 부호와 전압광의 부호가 결정이 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단 전류 방향은 전압 상승하면 플러스, 강화하면 마이너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 방향하고 같으면 플러스, 다르면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빨간색 봐보세요. 이렇게 흐르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우리는 플러스로 잡겠다는 얘기예요. 자세히 보면 그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방향으로 어때요? 전류가 흐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여기서 플러스, 기전력도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예요? 이제 전압강화죠. 결국은 I1이나 I2나 I3나 I4나 풀고자 하는 전류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오른쪽에다가 방정식을 나왔을 때 전압광화는 모두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기전력의 합 E1도 플러스가 되는 거고 E2도 플러스가 되니까 그냥 플러스에도 문제가 없는 거죠.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E1 플러스 E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압광화 이거 V1 R1에서 발생되는 거고, 이거는 V2 R2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얘는 V3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V3에서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옴의 법칙에 의해서 I1 곱하기 R1, I2 곱하기 R2, I3 곱하기 R3, I4 곱하기 R4인데, 이거는 왜 플러스라고요? I1의 방향이나 I2의 방향, I3의 방향, I4의 방향이 모두 처음에 방향을 결정한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직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전류의 방향과 I1과 I2와 I3와 I4가 다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플러스 R4로도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I1을 우리가 계산했다면 I1, I2, I3, I4가 모두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거. 만약에 전류를 알고 싶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플러스 R4 분의 E1 플러스 E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음의 법칙이 아닌 KVL을 통해서 전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기능사 시험에 나온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르호프의 법칙으로 바른 것은 돼 있죠. 그러면 먼저 뭐라고 했어요? 전류의 방향을 정하라겠죠. 여기 전류의 방향 정했습니다.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이 I는 전류에 말한 게 아니라 폐로 1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 이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V1, V2가 기전력이 되겠죠. 전원이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러니까 플러스란 얘기죠. 기전력, 전압강화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V1, 여기 I가 흐르니까 여기는 V1이라고 하면 I 곱하기 R1. R이 2니까 I2 곱하기 I인데 결국은 뭐예요? 각각 여기를 I2라고 하고 여기를 I1이라 해봤자 그건 뭐예요? 각각 직류니까 같은 거죠. 직렬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왼쪽에다가 뭘 쓰면 돼요? 기전력의 합. 이 부호가 왜 플러스인지는 여러분들이 같은 방향이죠. 그리고 R1 플러스 R2 이게 뭐가 곱해지는 거예요? I가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답은 지금 못 찾으셨어요? 봐보세요. V1 플러스 V2는 I R1 플러스 I R2죠. 이 식을 이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V1 플러스 V2는 마이너스 I R1 마이너스 R2는 0. 결국 뭐가 똑같은 거예요? 얘가 똑같은 거죠? 자, 그림에서 전류 I를 구해라. 그럼 오매불초로 풀기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죠.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니까 플러스 V1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방향이니까 플러스 V3가 되는 거죠. 이쪽은 마이너스 V2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푸실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는 기전력의 합, 부호가 플러스, V2는 마이너스, V3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전압강은 똑같죠. V1, V2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I 곱하기 R1 플러스 I 곱하기 R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풀면 어떻게 돼요? I로 묶어주게 되면 여러분들 I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R1 플러스 R2분의 V 빼기 V1 플러스 V3 다음 몇 번이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설명하면 똑같죠. 기전력의 합, 전압광의 합. 네, 기전력은 어떤 데 있어요? V1과 V3는 같은 방향이죠. 그 대신에 잡을 때 어떻게 잡았어요? 시계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플러스 방향, 플러스 반대,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합인데 여기는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한번 반드시 여러분들 직접 해보셔야 돼요. 보는 것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제가 빠르게 풀겠지만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한번 차분하게 세워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KCL과 KVL을 모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점, 접속점에서 나와 있는 이분은 KCL이 되는 거고, 여기에 페로가 두 개죠. 이렇게 잡았죠. 1번 페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어떻게 잡았어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잡은 걸 페로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 책에 나와 있는 건데 방정식, 연립방정식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KCL을 가지고 하나 어떻게 돼요? 들어온 거의 합은 나가는 전류 합과 같다. 들어온 거 하나죠. I1은 I1 플러스 I3 1번식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페로 1번을 봐볼까요? 시계 지금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고 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뭐예요? 플러스가 여기는 3V 플러스가 되겠죠. 16V도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3과 2오hm 있는데 여기는 I1이 흐르는 거고 여기는 I2가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좌측에는 기전력, 우측은 전압강하. 이것도 마찬가지.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플러스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기전력이니까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측에 놔두게 됩니다. 그래서 페로 안에서 전류 방향을 결정한다. 페로 내에서 기전력의 부호와 전압강 부호를 결정한다. 수식을 세워보면 이 점에서 KCL을 적용하면 들어온 놈의 합과 나가는 거에 한 같다. 일식. 그리고 첫 번째 페로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부호가 어떻게 돼요? 이 방향으로 된다, 이렇게 된다겠죠. 이렇게 한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하면 반대가 되는 겁니다. 부호가.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죠?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전압 강하니까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요. 여기는 I1이 흐르니까 I1 곱하기 3. I2가 흐르니까 2 곱하기 1. 그래서 2번식이 나온다는 거. 페로 두 번째.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르죠. 그 대신에 얘하고 지금 방향이 엇갈려 있죠.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고 하면 마이너스 된다 있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 플러스 된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2.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압-강화는 다 오른쪽에 놨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정한 방향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I2가 그러니까 I 곱하기 I2. 여기는 뭐가 그래요? I3가 그러죠? 2 곱하기 I3.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별하게 부호를 헷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3번식. 결국 1, 2, 3을 갖다가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천천히 해보시면 돼요. 1번식, 2번식, 3번식.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1번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1번식을 2식과 3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 3 넣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2번과 3번 전류에 대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집어내면은 I1과 I3가 정리되는 거고 I1과 I3가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풀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2를 곱해줬죠? 여기다 2를 곱해줬죠? 우리가 방정식 풀기 위해서 여기 I3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가 몇을 곱해준 거예요? 2를 곱해주고 2를 곱해주니까 38, 10, I1, 4, I3.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빼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24가 되고 8 I1이 되는 거죠. 그래서 I1이 몇이에요? 3A가 되죠. 이것들을 각각이 2식, 2식, 3식에 대입해서 풀면 5와 3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KVL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고 혹시 잘못된 점이 있거나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